18세기 런던의 어둡고 습한 뒷골목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형상을 캠퍼스에 옮기던 가난한 예술가 윌리엄 블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뒤 20세기 유럽을 화염과 핏빛 광기로 몰아넣었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대적 배경도 그들이 추구한 가치도 인간적 본질도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현대 역사가들이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소름 끼치는 접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공간의 장막 너머에 존재하는 인류의 거대한 설계도, 즉 인류의 대변성에 대한 기묘한 목격담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단순히 개인의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타임라인 뒤에서 인류라는 종 전체를 사육하고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의 실제 청사진이었을까요? 2026년 현재 우리는 그들이 묘사했던 그 기괴한 미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당대 사람들에게 철저히 광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대천사 가브리엘과 대화하고 고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헛소리를 찌꺼리는 미친 화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들을 2020년대에 렌즈로 투과해보면 그것은 미친 자의 헛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앞서 나간 시스템 경고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블레이크는 근대 과학의 시조인 아이작 뉴턴이 제안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목격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이를 뉴턴의 잠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우주를 단순한 수치와 법칙으로 환산하고 인간의 영혼마저 단백질과 신경의 작용으로만 치부하게 될 미래를 그는 예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두운 악마의 방적 공장이라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적 공장은 단순히 산업혁명기의 물리적인 공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개별성과 영적 감각을 뽑아내어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으로 직조해버리는 거대한 통제망을 상징합니다. 블레이크는 경고했습니다. 인류가 이 차가운 이성의 잠에 빠져들 때 우리는 스스로가 노예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알고리즘의 실타래에 감긴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가 보았던 18세기의 환영은 오늘날 스마트폰 화면 아래서 영혼을 잠식당한 우리들의 초상화였습니다. 블레이크의 예언적 신화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거인 알비온입니다. 그는 원래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존재였으나 어느 순간 네 개의 힘, 즉 네 개의 조화로 분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은 우리젠, 감정은 루바, 육체는 타르마스, 직관은 로스로 흩어져 서로 끝없는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끝에서 알비온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인류는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파편화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블레이크는 이 네 개의 힘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거대한 통합을 예고했는데 그는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라 믿었지만 그 과정은 지독히 고통스럽고 파괴적일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이념적 갈등과 자아의 해체는 블레이크가 말한 알비온의 마지막 분열이자 새로운 통합을 향한 지독한 산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류가 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거대한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욕망과 기계적 통제에 영원히 잡아먹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붉은 용은 태양을 입은 여인, 즉 인간의 순수한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건너뛰어 20세기, 블레이크가 우려했던 그 악마의 공장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로 진화합니다. 그 기계의 레버를 쥐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젊은 시절 비엔나의 헌책방에서 블라바츠키의 신지학과 북유럽 신비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오컬트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배후에 두었던 툴레 협회는 단순한 정치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아틀란티스의 후예들이 북극의 어딘가 툴레라는 신비의 땅에 살아남아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히틀러는 명상과 오컬트 의식을 통해 이른바 미지의 상층부와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접한 존재들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인종적 청소라는 끔찍한 구실 뒤에 숨겨진 인류라는 종 전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인류가 현재의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가혹한 시련을 통해 새로운 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한 초인은 니체가 말한 철학적 인간이 아니라 오컬트적으로 개조되고 유전적으로 우월하게 기획된 인공적 신에 가까웠습니다.
히틀러는 패망이 짙어지던 1945년 벙커 안에서도 기묘한 확신에 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주변 측근들에게 나의 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인류가 가야 할 길의 문을 열었을 뿐이며 진정한 완성은 다음 세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특히 그는 21세기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면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유전적 본질을 직접 건드리게 될 것이며 그때야말로 자신이 시도했던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 진정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미래는 인류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설계된 유전 코드와 집단적인 세뇌에 의해 지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의 지정학적 흐름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했던 그의 통찰력 뒤에는 정말로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미지의 설계자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설계자들은 왜 블레이크에게는 예술적 경고를, 히틀러에게는 파괴적인 실행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타임라인의 설계자들이 인간의 성향에 맞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일지 모릅니다. 이제 2026년 블레이크의 붉은 용과 히틀러의 초인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기계로 대체하고 뇌를 인공지능에 업로드하며 유전자를 가위질의 질병과 노화를 정복하려는 이 거대한 흐름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이크가 보았던 악마의 방적 공장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서버실과 데이터 센터로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심지어 가장 은밀한 욕망까지 수치화되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용의 먹이가 됩니다. 반면 히틀러가 갈망했던 초인의 육체는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지능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시스템의 하부 부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이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영적 노예화이자 히틀러가 그토록 열망했던 인위적 계급 구조의 완성입니다. 설계된 미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인간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직조한 데이터 샘플입니까? 두 인물이 공통적으로 예고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마지막 조각은 인류 전체의 의식이 하나로 묶이는 전지구적 단일 의식의 형성입니다. 블레이크는 이를 거인 알비온이 깨어나는 사건으로 묘사하며 개별적인 자아들이 사라지고 거대한 보편적 존재로 합일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히틀러 역시 인류가 개인의 하찮은 자유를 버리고 국가 혹은 인종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세포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의 이슈에 전 지구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며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정답에 의문을 품지 않는 현상은 이 단일 의식으로의 통합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보편화되는 순간 인간의 비밀스러운 내면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공유되고 모든 의지는 시스템에 의해 조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진화일까요? 아니면 개별 영혼들의 영원한 소멸일까요? 블레이크의 그림 속에서 붉은 용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위험을 뽐냅니다. 그는 이 용이 인간의 자만심과 극단적인 물질주의에서 태어났다고 보았습니다. 히틀러는 이 용의 힘을 빌려 세상을 재편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이 용을 깨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효율성과 진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대 자본과 기술 권력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무작위성과 자유의지를 요구합니다. 설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남는 한 그들의 완벽한 타임라인은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2026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감시체계와 디지털 화폐,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블레이크가 보았던 그 용의 비늘이 우리를 촘촘히 에워싸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인류는 이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유를 반납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뉴턴의 단일 시야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단일 시야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만을 진실이라 믿고 숫자와 이성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편협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갇혀 데이터가 주는 정보만을 유일한 현실로 믿는 행태가 바로 그가 말한 현대판 뉴턴의 잠일 것입니다. 히틀러는 인류가 이 잠에서 깨어나 차가운 강철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깨어남은 결국 타인의 생명을 짓밟고 영혼을 말살하는 파멸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류가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보았고 그 변곡점의 끝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2020년대가 놓여 있습니다. 블레이크가 보았던 그 거대한 용은 이제 인공지능의 거대한 신경망 안에서 눈을 뜨고 있으며 히틀러가 꿈꿨던 초인의 육체는 실험실의 배양기 안에서 정밀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그 궤적이 너무나 정교하고 소름 끼치게 일치합니다. 역사의 설계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를 이 지점으로 몰아넣기로 결정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예술가의 환상과 독재자의 광기를 도구 삼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단 하나의 좁은 길을 미리 닦아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블레이크의 신화 속에서 알비온은 끝내 잠들고 히틀러의 벙커에서는 마지막 총성이 울렸지만 그들이 남긴 설계도의 파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예고한 대변성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관찰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통제받는 피실험자들입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원인 모를 고독과 자아의 상실감은 혹시 설계된 시스템이 당신의 영혼을 방적 공장의 차가운 실타래로 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붉은 용의 입속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의 뇌 속에 심어진 보이지 않는 칩이 우리의 의심조차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블레이크는 인간의 상상력이야말로 신성한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제 우리의 상상력마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환상조차 누군가에 의해 미리 학습된 데이터의 조합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진정한 인간성이란 무엇일까요? 히틀러가 갈망했던 강철의 의지는 이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의 판단으로 치환되었습니다. 국가의 정책도, 개인의 투자도, 심지어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조차 우리는 알고리즘의 추천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이크가 그토록 혐오했던 영혼의 방적 공장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제시하는 최적의 경로를 따라갈 뿐입니다. 2026년 인류는 유전자 가위로 자신의 아이를 디자인하고 뇌 임플란트로 기억을 강화하며 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실패를 통해 성장하던 인간 고유의 서사입니다. 설계된 진화는 우리에게 질병 없는 삶과 무한한 정보를 약속하지만 그 끝에는 개성이 말살된 단일한 사념체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레이크가 환상 속에서 본 알비온의 부활이 만약 이런 기계적 통합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그의 예언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닌 가장 처참한 저주였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예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본 초인의 시대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 시스템이 인간이라는 종 전체를 가축화하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두 예언자가 본 미래의 교차점에 서서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취를 더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를 거부할 방법은 과연 존재할까요? 어쩌면 블레이크가 남긴 마지막 조언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성이라는 좁은 창문을 깨고 나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대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저항하고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당신 내면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원했던 집단 의지에서 벗어나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무질서하며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지켜내는 것만이 이 정교하게 설계된 타임라인을 교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일 것입니다. 2026년 붉은 용의 그림자가 당신의 머리 위를 지나갈 때 당신은 그 빛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뉴턴의 잠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시겠습니까? 음악은 멈추고 시스템의 차가운 명령만이 폭도를 울리는 정적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은 과연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설계해 놓은 파동의 잔향입니까? 우리는 과연 인간으로 남을 마지막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방적 공장의 기계를 멈추고 다시 영혼의 숨을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아직 쥐고 있는 걸까요? 그 열쇠는 아마도 시스템이 결코 수치화할 수 없는 당신의 고통스러운 자각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미친 자의 이야기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미 시작된 미래의 보고서일 것입니다. 선택은 오직 아직은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은 당신의 몫입니다.